반갑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야기된 이 글로벌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를 잔뜩 짓누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해서 취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정책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분석하고도 있지만 이것은 미국의 사법 절차를 좀 오해하는 데서 오는 속단, 좀 이런 판단이 아닐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법원의 취소 명령이 나온 이후에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관세 폭탄을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광범위하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요. 특히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관세 전쟁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자, 저는 이 관세 전쟁에서요, 세계 경제가 잘 되는 방법,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예 미국과 영국, 미국과 중국 중에서 한쪽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완전히 상대방이 항복을 해버리면 그럼 일단 전쟁은 좀 종식이 되겠죠. 이런 방식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서로 상대가 서로 무서워서 전쟁은 하지 말자. 이래서 긴장은 유지하지만 직접 충돌은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면 공포는 계속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덜커덩 하는 일은 좀 줄어들겠죠. 가장 나쁜 케이스는요, 서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싸우는 거. 그렇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 시장의 1등, 2등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1등, 2등 아니에요. 두 나라 빼면 나머지는 사실 미미하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우리 산업을 수출 위주로 해왔다. 수출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나라 자원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중국,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제3국과는 좀 이거 다양화, 다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처절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면 반성하고 대책 세우는 건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일단 당면한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느냐. 이게 우리 수출 산업, 우리 경상수지 관리,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안정적 성장 방안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자, 거기서 저는 희토류라는 변수, 이 대목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토류라는 게 Rare Earth Element의 우리말 직역이 희토류입니다. 사실 우리말 직역이 아니라 이것은 Rare Earth Element를 일본 사람들이 일본 한자로 번역을 할 때 희토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자, 이게 희토류라는 말이 좀 원래 그 성질하고는 조금은 좀 달라요. 우선 영어를 한번 뚫어볼까요? 영어로는 rare, 희소하다. 그리고 earth, 지구, 땅, 이런 뜻도 땅. 그리고 element, 자, 지구의 희소한 원소,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희토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말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 성질을 한번 따져보죠. 영어에서는 REE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신 문장들이나 미국 뉴스 같은 데 보면 REE라는 표현 약자로 많이 나와요. 이 REE는 말뜻에서는 일단 희소하다는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 지구상에 가장 공평하게, 가장 평균적으로 많이 묻혀있는 광물입니다. 아주 공평해요. 중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히토류 광산이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충청도에 홍천, 충주, 태안 이런 반도 등에 히토류 지금 광맥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개발할 실력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히토류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못 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평균적으로 히토류가 이렇게 공평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왜 지금 세계에서는 중국이 히토류를 독점하고 있을까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나머지 일반 경제적인 지표, 이것은 미국이 훨씬 더 중국보다 강합니다. 더더군다나 미국은 수출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내수 우위의 국가고 중국은 수출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전쟁으로 서로 관세에 꽝 붙은다. 또 최악의 경우에는 서로 수출 수입하지 말자 해서 경제적 단교를 했을 때 중국의 타격이 훨씬 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미국도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히토류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히토류 때문에 미국이 중국 끝까지 괴롭히지 못할 거야.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히토류 때문에. 미국은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로 봤을 때 미국이 이긴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데 최악의 경우 한쪽으로 세력이 미국이 앞성, 중국이 앞성해가지고 싸움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 다 이기지 못할까 해서 휴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둘 다 각자가 서로 이기겠다. 서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강공정책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런데 중국의 칼 중에서는 가장 큰 게 히토류인데요. 자, 히토류는 전 세계에 가장 공평하게 묻혀 있는데 왜 중국만이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 생산되어 나오는 히토류 광물의 99%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미국과 중국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세도 좀 낮추고 앞으로 90일간 협상을 해보자 해서 미중 무역전쟁이 완전히 해소되는 듯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서 중국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중국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지금 푸념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밤사이에 나온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가 히토류가 없어서 자동차 생산 중단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전을 해놓고도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를 지금 화끈하게 안 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히토류의 공급 대란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요게요, 중국이 히토류를 1년만 막으면 전 세계 전자산업, 기계산업 다 마비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전 세계 히토류의 99% 이상을 중국만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때문에 왜 중국만이 생산하게 됐느냐? 지금요, 광맥으로 보면 미국에 또는 호주에 엄청난 히토류 광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는 그동안에 많이 생산하다가 90년대 들어와서 생산을 중단해버린 게 많습니다. 미국은 지금 한 푼도 생산하고 있지 않아요. 호주 쪽에 가서 좀 생산하는 게 일부 있는데요. 왜냐? 환경 파괴를 한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융자금도 다, 지원금도 다 끊어버리고 기업들도 환경을 파괴하니까 환경 보전금이 돈이 많이 드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공해를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것을 개발을 의도적으로 취소 또는 중단했던 겁니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있죠. 민주당 소속의 국회 그 부인이 힐러리 클린턴이었던, 부부가 다 대통령에 출마했던 그 유명한 양반. 이 양반 시절에 제가 워싱턴에 특파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환경을 내세우면서
미국 정부에 있던 광산청이라는 광물 개발하는 부서를 폐쇄해버렸습니다. 당시 클린턴의 생각은 세계가 어차피 큰 하나의 분업 시스템으로 가는데 미국에서 인건비 많이 들고 공해 많은 산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후진국에 맡기자는 그런 전략적 판단으로 미국이 앞장서서 던진 것이죠. 그러니까 히토류 개발하는 기술, 장비 이런 걸 제일 먼저 해놓고도 스스로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1990년대인데요. 1992년 그 당시에 중국의 실권자는 덩 샤오핑이었습니다. 덩소평이라는 분이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국교 수교한 게 1992년이에요. 8월 24일입니다. 8월 24일. 저 그날을 잊지를 못하는데 1992년 8월 24일 날 수교할 때도 사실 뒷배경이 덩소평 선생의 개혁 개방 정책, 이른바 회이мя오 빠이мя오, 흑묘 백묘론,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일단 쥐만 잡으면 된다 해서 개혁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중국 공산당에서 중대한 교실을 하나 채택합니다. 당시에 중국의 경제학자들이 가만히 모여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 경제로 체인화됐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엘리멘트, 요소가 뭐냐? 이 히토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린턴 대통령이 90년대에 미국에서 버렸잖아요. 다른 나라도 다 버리고 있을 때 중국은 환경 문제를 신경도 쓰지 않을 때고, 또 중국은 저 외곽 지역에 가면 사람이 아예 안 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히토류는 중국의 중북부 지방에 히토류만 생산하는 도시가 몇 군데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몰아넣고 거기에 국민 소득을 많이, GDP를 많이 높여주면서 환경 파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생산할 수도 있고 히토류 광목까지도 가지고 있고 기술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고, 중국은 이것을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해온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요,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있는 히토류 광맥에도 그 채굴권을 사서 현재 지금 땅속에 있는 히토류도 중국이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토류가 왜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느냐? 자, 히토류는 지구 전역에 공평하게 묻혀있는 원소라고 광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게 캐내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철광석 같은 이런 광물은요, 어떤 특정 지역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금광을 개발했다, 아니면 철광석 광산을 개발했다면 거기서 그 광물이 묻혀있는 돌덩이, 이것을 철광석 또는 금광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돌을 가져오면 그 돌의 70~80%가 철이고 그 돌의 70~80%가 금이에요. 그럼 그거를 좀 재련만 해내면 금이나 철은 정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금맥이나 철광맥을 발견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 철광석이나 금광석만 있으면 금방 금과 철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히토류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디서나 그 히토류가 포함되어 있는 히토류 광석, 히토류가 포함되어 있는 돌덩이, 그것은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 돌 중에서 이제 돌을 갈아서 재련을 해서 그 중에서 히토류를 추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히토류 광석의 0.1% 정도 그 이하로 히토류가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돌을 갈아야 됩니다. 거기서 많은 양의 공해가 발산이 되고 또 히토류 작업하는 사람들이 폐병에 걸려 죽고, 이래서 미국에서 버린 겁니다. 호주도 버리고 유럽도 버린 거예요. 그런데 덩 샤오핑 선생 1992년에 한국과 수교할 그때쯤에 공산당 교시에 보면요, 중국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미국이 또는 서방이 지금은 중국에 대해서 개방을 하지만 언제든지
서방 국가와는 적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도 그 물류 체인망에서 서방 국가를 압도할 수 있는 뭔가 하나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한 유명한 덩샤오핑의 얘기. 자, 덩샤오핑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사실 중동은 석유를 가지고 세계를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고 얼마나 부를 많이 축적했습니까? 근데 덩샤오핑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우리는 히토류를 독점하자. 사실 그 기사를 저도 1992년에 국제부 기자할 때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써놓고도 저도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지금 시점, 중국이 히토류를 지금 수출을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게 중단한 게 미국이 관세 폭탄을 터뜨리던 2025년 4월 9일부터거든요. 지금 몇 달 안 됐어요. 세계가 히토류가 없어서 지금 휘청휘청합니다. 물론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게 서로가 치고받으면 서로가 손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화합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또 시진핑과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악수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시진핑의 마음구석에는 우리가 히토류 독점하고 있어. 다른 나라가 히토류 이제 시작하면 적어도 3, 4년 내에는 히토류 생산 못해. 우리가 세계 경제에 목줄을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판 붙어볼 수 있다라고 그만큼 사실상 이 낙관적,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호언장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웬만큼 압력을 가해도 중국이 고분고분하지가 않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정도로 히토류를 가지고 생산의 맥을 끊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경제 규모나 첨단 기술의 기술력 면에서 중국도 미국을 이길 수는 없는데 서로가 지금 전쟁에서 안 지겠다고 빠르빠르 길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좀 더 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은 이 히토류 문제에 대해서 미중 간에 어떤 합의가 나오느냐, 중국이 어떻게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좀 더 심하게 고하게 얘기하면 미중 무역 전쟁의 성분은 히토류에서 갈린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떠냐? 지금 히토류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이 무역 전쟁이 본격화돼서 히토류를 정말로 중국이 한국에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곡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협회에서요. 지금 벌써 히토류를 먹고 해서 자동차 생산을 못하겠다. 자, 히토류라는 게 뭐냐? 히토류라는 게 우리 고등학교 때 화학책에 보면 주기율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소, 헬륨의 1번부터 쭉 나가는데 그 중에서 란타늄 계열의 17개 정도인데 우리 지금 여기 지도를 걸어놓고 자석을 붙여놨거든요. 마그네틱 자석. 이것도 히토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동차 안에 보면 자석 장치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반도체 안에도 히토류가 들어가고 기계 제품에 히토류 안 들어가는 제품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보통은 철, 텅스텐, 알루미늄 이런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주력 어떤 금속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연결한다든지 어떤 부분에 전기를 꺼내야 된다든지 또 빨리 흐르게 한다든지 그런 다소 특징적인 독특한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히토류거든요.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서 또 전 세계를 향해서 무역전쟁 세게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히토류 부분에 관해서는 좀 연구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히토류가 있다고 해서 히토류를 가지고 세계를 평정할 수도 없어요. 아무튼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성분은 히토류에 달려 있다. 오늘은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한 히토류 전쟁을 중심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